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진행해 볼 해설 강의는 아카데미아 1회 해설 강의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생체 조직의 매질 중에서 감쇄계수가 가장 큰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감쇄계수가 크다는 것은 어떠한 물질을 만났을 때 초음파가 얼마나 감소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통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단한 뼈고요. 하나는 공기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두 가지 보기를 한 번에 넣진 않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뼈랑 지금 허파라는 구조물,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공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뼈랑 공기가 한 번에 문제가 나와 있어서 조금 문제 풀이할 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온다고 한다면 둘 중에 가장 큰 거는 공기를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모의고사 문제나 국가고시 문제에서는 뼈가 나오든지 공기가 나오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만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에 둘 다 나오는 경우에는 공기를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초음파 탐촉자에 대한 문제인데 앞전 물질의 특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나타내는 임계온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 풀이하시면서 바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에 있는 큐리 온도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초음파 물리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되는데 이 탐촉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탐촉자에 관련된 기본 성질이라든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꼭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탐촉자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간단하게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가장 앞쪽에 이 피부에 근접한 곳에 결합층이 있습니다. 결합층 바로 뒤에 앞전 소자가 위치하게 돼요. 이 앞전 소자에서 초음파의 기본 효과인 앞전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앞전 소자 바로 뒤에는 음파를 흡수해주는 흡읍층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처음부터 정리해보면 피부에 가까운 결합층, 뒤에 앞전 소자, 맨 뒤에 흡읍층, 이런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앞전 물질과 환자 피부 사이라고 위치에 대한 단서를 이미 줬어요. 그러면 앞전 소자와 피부 사이니까 결합층인 거 알 수 있겠죠. 정답은 1번 결합층이고요. 자, 뒤쪽까지 조금 더 보자면 음향 임피던스의 차이를 감소시켜서 신호의 강도를 높여주는 부위.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앞전 소자가 가지고 있는 음향 저항값이 있습니다. 이 저항값을 100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피부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이 한 2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이의 저항값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음파가 전달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결합층이 이 두 가지 값의 중간 정도, 한 50 정도 값으로 가진 저항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음파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적혀 있는 것처럼 차이를 감소시켜서 신호 강도를 높여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음파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 이런 표현도 연관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 탐촉자에 대한 부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3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해설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문제 풀이하면서 조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모의고사 해설이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꼼꼼하게 보시고 잘못된 거는 반드시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잘못된 내용은 그냥 암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해설 강의 보시면서 잘못된 거를 고쳐가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세모라고 표시한 이유를 설명드려볼게요. 신체 깊은 곳에서 반사된 에코가 수신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초음파를 보냈다가 수신기에서 음파를 받은 상태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약화된 신호의 감쇄를 증가시킨다고 설명을 했어요. 자, 음파가 처음에 수신기로 전달될 때는 이 신호가 너무 약해서 조금 더 강한 신호로 증폭해주는 단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맥락상으로 보게 되면 약한 신호를 증폭해주는 2번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해설지를 보면 설명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타임 게인 컴펜세이션, 갑자기 TDC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가까운 거리에 비해서 먼 거리에서 반사돼서 돌아오는 신호를 보상해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문제와 해설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감쇄된 신호를 증가시키는 거지 보상한다라고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보상한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었으면 정답이 5번이 맞는 보이겠지만 여긴 단순히 약해진 거를 증가시킨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2번이 정답 가능성이 더욱더 가깝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해설지에서는 정답을 5번이라고 했지만 이 문제 맥락이라든지 주어진 단서로 봤을 때는 2번을 정답으로 보는 게 더욱더 타당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는 해설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체크해 두시고요. 잘못된 건 수정해 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영상 표시법에 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특정 모드를 물어보는 문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혈류의 방향, 속도의 변화를 칼라로 나타내는 모드를 물어봤는데요. 이미 문제 안에 답이 있죠. 그래서 칼라 모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칼라 모드는 보통 칼라 플로우 매핑 모드라고 표현하게 돼요. 줄여서 CFM 모드라고 표현하게 돼서 5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칼라 모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칼라 플로우 매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이걸 줄여서 CFM 모드라고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표현 모두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7번 문제 보시면 도플러 초음파에서 반접 현상을 제거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예요. 국가고시에서 반접 현상 제거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강의 중에 설명드리기에는 여기에 대한 분량이 좀 많아서 제 이전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제 이전에 제작한 모의고사 해설에서 이 부분 자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해를 하시고 시험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애매하게 정리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정답을 선택해야 되는지 해설 강의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정답 찾아보도록 할게요.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죠. 기준선은 내려줘야 되고요. 연속파 도플러 사용한다. 2번이 정답입니다. 고주파수 틀렸고요. 펄스 반복 주파수는 증가시켜야 되고 도플러 앵글은 0에 가까운 게 아니라 90도에 가깝게 각도를 증가시켜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반접 현상과 연관된 문제는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정리해 주세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쓸개 주머니를 찾는 해부학적 지표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해부학적 지표를 묻는 문제도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간과 관련된 해부학적 지표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적으면 2문제, 많으면 3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쓸개 주머니를 찾는 해부학적 지표를 물어보고 있죠. 정답은 5번에 있는 으뜸 사이옆 틈새, 메인 로바 피셔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풀이 하시면서 바로 암기하셔도 돼요. 쓸개 주머니를 찾는 해부학적 지표는 메인 로바 피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같은 경우는 3교시 실기 문제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관된 영상까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는 게 쓸개 주머니고요. 쓸개 주머니에 연결되어 있는 밝은색 선상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메인 로바 피셔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쭉 따라가면은 쓸개 구조물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자궁 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생식기 초음파 특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특히 여성 생식기 특강 보시면은 하나하나 설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은 특강 영상 먼저 보시고 다시 문제 풀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궁 초음파 할 때 가로 스캔 같은 경우는 자궁의 단축이 관찰됩니다. 장축은 세로 스캔과 연관이 있어요. 2번 질경유 검사는 방광을 볼 수 있다. 방광을 잘 보기 위해서는 질경유가 아니라 복부를 경유하는 검사, 경복부 초음파 검사가 더욱더 필요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월경기의 자궁 내막은 두꺼워 보이지 않고요. 이 월경이라는 것은 자궁 내막이 탈락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자궁 내막은 두껍지 않고 얇게 나타나게 됩니다. 4번 복벽 경유 검사는 방광을 음영창으로 한다. 정답 4번이네요. 자, 복벽 경유 검사는 낮은 주파수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갑상샘 초음파 검사에서 젤패드의 역할에 대해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먼저 젤패드 역할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진행을 할 때 음파의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초음파는 직선으로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였다가 퍼져나가는 형태로 음파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초음파 영상의 화질은 음파가 모여드는 구간에서 가장 좋은 화질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피부에 가까운 곳을 검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보면 이제 목 쪽에 대고 초음파를 검사하는 모습인데 만약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질병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음파는 이렇게 모여들어서 이 중간쯤에서 가장 좋은 화질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중간이 아니라 내가 보고자 하는 곳이 피부에 가까운 쪽, 위쪽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초음파에서 가장 좋은 화질이 만들어진 영역과 내가 보고자 하는 영역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 젤 패드를 사용해 줌으로써 내가 보고자 하는 구역을 영상의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젤 패드를 사용하는 목적은 음파가 집속되는 구간에 영상의 화질이 가장 좋은 구역에 내가 보고자 하는 구역이 놓일 수 있도록 이렇게 거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젤 패드 역할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음파가 이렇게 모인다 그랬죠? 근데 내가 보고자 하는 구역이 여기 있으니까 이 위치를 가운데로 놓기 위해서 젤 패드를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결과적으로 이 투과 심도를 조절해서 음파가 모이는 곳에 놓이게 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젤 패드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애매한 게 3번 보기 보시면 초점 위치 조절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요. 보시면 젤 패드를 사용함으로써 이 초점에 모여드는 구간, 음파가 집속되는 구간에 피사체가 놓여지게 됩니다. 초점 자체를 바꾼 건 아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초점 위치가 조절되는 것과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정답이 4번이긴 하지만 3번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마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은 이 초점 위치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이 투과 심도 조절이 가장 연관되는 보기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젤 패드를 왜 사용하는지 이 역할을 기억해 두시고요. 이 4번 보기 정도만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1번 문제 보시면 임신 초기 4주 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태령을 가장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부위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해설을 보고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해설 보시면은 임신 7주에서 12주라고 되어져 있어요. 문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4주 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해설에서는 7주에서 12주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정답도 4번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4주 말에 측정되는 것은 1번 태아 주머니이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1번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심첨 사방도에서 관찰할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예상해 볼 때는 올해 국가고시 문제에서는 이렇게 심장 초음파의 직접적인 해부학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도 심장 초음파의 검사 방법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면도에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물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거예요. 우선 심첨 사방도의 해부학적 구조부터 볼게요. 좌심실 좌심방, 우심실 우심방, 가운데 승모판막 또는 이천판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삼천판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은 정답 1번을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패턴이 좀 간편하면서도 변별력을 따지기에 적합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이런 관련된 문제가 2교시든 3교시든 출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실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화살표한 부분에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 유형은 매년 나오는 패턴의 문제고요. 특히 간과 관련된 해부학적 지표는 무조건 정리하셔야 됩니다. 화살표한 부분은 리가멘텀 베너섬이에요. 정맥관 인대라고 하고요. 정답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4번 구조물을 통해서 S1번 구역, 간의 1번 구역과 2번과 3번 구역, 다르게 표현하면 간의 좌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번과 좌엽을 구분하는 해부학적 지표로도 사용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까지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이 다른 각도에서 영상을 얻었을 때 이 정맥관인데 리가멘텀 베너섬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여기까지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여기거든요. 밝게 보여지는 부분. 이게 정맥관 인대 구조물이에요. 여기가 1번 구역, 그 다음 2번과 3번. 이 부분이 간 좌엽과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것도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시면 영상을 얻기 위한 스캔법과 화살표 부분의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이 영상의 스캔 방법은 늑골 아래쪽에서 검사한 서브코스탈 스캔 영상이고요. 그래서 1번과 2번 중에서 정답을 골라 주셔야 돼요. 다음에 이쪽이 왼쪽 간정맥, 중간정맥, 오른쪽 간정맥이라서
정답은 2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 초음파 관련된 단면도에 대해서는 특강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해당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특강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큰 가슴근에 해당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이 영상은 유방 초음파 영상이고요. A는 쿠퍼 인대입니다. 다음에 B가 유방 실질이고요. 다음에 C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큰 가슴근이에요. 팩토럴 머슬이라고도 하죠. 다음에 D가 갈비뼈고요. 마지막으로 이 구조물이 폐와 관련된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C번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유방 초음파와 관련된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경직장 초음파 검사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화살표 부분에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고 있어요. 직장을 통해서 검사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립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은 전립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선택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영상은 흉골연 장축 단면도죠. 영어로 하면 파라스터널 롱 엑시스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갈비 및 영상이 되어져 있어서 1번은 틀렸고요. 화살표한 부분은 오름 대동맥이다. 어센딩 에올타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내림 대동맥이에요. 디센딩 에올타입니다. 2번 틀렸고요. 오른 심방과 삼천판을 볼 수 있다. 제가 앞에서도 강조를 드렸는데 영상의 단면도와 함께 여기서 보이는 해부학적 구조물을 꼭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가 좌심실이고요. 좌심방, 여기가 마이트랄 밸브, 승모판막입니다. 여기가 대동맥 방막, 에올틱 밸브고요. 대동맥이 있고 여기에서 약간의 우심실이 관찰되고 있어요. 오른쪽 심방과 삼천판은 보이지 않아서 3번 틀렸고요. 승모판막의 질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4번 정답이네요. 보통 심장 초음파 할 때는 5메가헤르츠 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5번도 틀린 보기예요. 정답 4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영상의 해부학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적절한 영상으로 변환하기 위한 수신 조절 인자를 물어보고 있어요. 보면은 깊이에 따라서 깊이가 얕은 쪽에서는 어둡게 보이고 깊은 곳은 영상이 적절하게 보여지고 있죠. 이렇게 깊이에 따른 감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 이득 보상, TDC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카데미아 1회 모의고사 해설 설명드렸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